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허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평소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 여사는 이내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욕실부터 봐야 한다는 생각이 알람보다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누군가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일에 정 여사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며 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휴가 이야기가 어젯밤부터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제주로 갈까 봐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이 정 여사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제주라는 이름은 정 여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며칠집 비울 거예요. 그래, 어디 간다더라. 친구들이랑 제주요. 리조트도 꽤 괜찮은 데로 잡았어요. 그 말에 정 여사는 컵을 내려놓는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짐 이야기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평소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은 안심처럼 들렸지만 정 여사에게는 또 하나의 당부처럼 남았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 여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주로 떠나는 며느리와 서울에 남아 집을 지키는 자신, 그 대비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편의 아침은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진실을 함께 품은 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챙겨 집을 나선 뒤 집안은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현관에 남은 캐리어 자국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정 여사는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며칠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을 때 더 흠잡히지 않게.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변기 뚜껑을 들고 세제를 뿌리며 정 여사는 문득 예전 제주에서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객실 문을 열기 전 항상 창을 먼저 열어 공기를 바꾸던 습관. 손님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기준은 같았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동작과 겹쳐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아들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집에는 어머니가 계세요.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정 여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어머니가 편하실 거예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별일 없을 게다. 하지만 편하다는 말은 정 여사에게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누구의 기준도 잠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준을 대신 지켜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들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라벨을 다시 붙이고 날짜를 확인하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정 여사는 잠시 식탁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며칠은 쉼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지켜야 하는구나.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 시계를 한번 보고 거실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집은 숨을 크게 쉬어도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아도 기준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식탁에 앉아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뿐이었고 밥도 많이 덜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정 여사는 씹는 동안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눕히는 순간 괜히 불안해져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쉬어도 되나? 누군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결국 다시 부엌으로 가 행주를 정리하고 바닥을 한 번 더 훑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베란다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쓰다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의자에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정 여사는 제주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쉬는 날이면 잠깐씩 바라보던 수평선,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까지. 정 여사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속으로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나도 나였지. 그 생각은 짧았지만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이 며칠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햇살이 베란다 바닥에 길게 번질 무렵 정 여사는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을 펴고 접는 동작이 자연스러워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개어진 옷들은 크기와 종류에 맞춰 차곡차곡 쌓였고 정 여사는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맞추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여사님 되십니까? 정 여사는 순간 손에 쥔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주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기록 확인 중에 성함이 보여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 여사의 심장이 조용히 한 박자 늦춰지는 듯 했습니다. 리조트. 오래도록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일로 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 근무 기록 관련해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정 여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귀에는 파도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최근에 가족분 중에 저희 리조트를 방문하신 분이 계신지요? 정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로 떠난다고 했던 그 말, 웃으며 꺼냈던 휴가 이야기까지. 네, 며느리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은 정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다시 문을 두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구나. 베란다로 들어오는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정 여사는 다시 빨래를 접으셨지만 손끝의 감각은 아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남겨진 시간과 제주에서 이어진 시간이 이제 막 맞닿기 시작하고 있음을 정 여사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정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정 여사는 그것을 바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무 기록, 확인, 가족 방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어떤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접고 있던 빨래는 그대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정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불러낼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없는 과거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전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불을 켜던 복도, 체크인 시간에 맞춰 숨죽이듯 움직이던 객실, 그리고 누군가 편히 쉬는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던 순간들까지 그 일들은 정 여사의 삶이었고 책임이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전화를 한 건 아닐 텐데. 그 말에는 기대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거가 지금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괜히 드러나서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할 일도 있고.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과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정 여사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손은 여전히 익숙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정 여사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살짝 비켜 놓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게, 넘치지 않게. 그 작은 조절들이 정 여사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셔도 되는데요. 괜찮다. 금방 끝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여사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 여사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두고 마주 앉았을 때 정 여사는 낮에 받았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오갔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도 잠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 여사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아들이 일어나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피곤하지. 아들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섰다가 결국 물 한 컵만 헹궈두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지켜온 균형이 아들의 손길 하나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정 여사는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걸려왔던 전화번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 여사는 속으로만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책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이 이제 정말로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정 여사는 거실 불을 낮추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뉴스 자막만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화면을 보지 않은 채 손에 쥔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걸려왔던 번호가 여전히 최근 통화 목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면 편해질 것 같았지만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나와 물 한 컵을 마시며 정 여사를 힐끗 보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보이니? 네. 요즘 계속 바쁘셨잖아요. 정 여사는 잠시 웃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그렇다. 아들은 소파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없으니까 집은 괜찮죠? 그 질문 속에는 안도와 책임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여사는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 리조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해야 할까? 그 선택 앞에서 정 여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낸다는 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결국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이 밤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뒤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정 여사의 밤은 숨을 고른 채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해진 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침대에 누운 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받았던 전화가 다시 떠올랐고 귀에는 아직도 기록 확인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과거를 꺼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작은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퍼를 여니 낡은 수첩과 배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 리조트 유니폼에 달았던 작은 배지였습니다. 정 여사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하루는 고되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시간. 정 여사는 그 기억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나도 나를 알고 있었지. 낮게 흘러나온 말은 방 안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히 남았습니다. 정 여사는 배지를 다시 수첩 사이에 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누웠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이유도 먼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때가 오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와도 괜찮다. 그 밤 정여사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곧 이 가족의 시간을 크게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